네, 9시 30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못했던 거, 현대로템이 요즘 야무지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방산주가 다 오릅니다. 그래서 장중 핫 종목으로서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방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제 자료 많습니다. 064350 들으시면 됩니다. 현대로템 보시면요. 그전에는 참 볼품없는 회사였습니다. 자본금도 크고요. 5,400억이나 되고, 주로 하는 게 이제 레일 솔루션에 그리고 전동차거든요. 전동차인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미미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참 볼품없는 회사였는데, 이제 이 디펜스 솔루션, 이 K2 전차, 이게 부각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 K2 전차 중심으로 한 방산 무기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4분기에는 작년 4분기 K2 전차 10대가 반영됐는데 최근에 K2 전차 6대 더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폴란드에 1, 4분기에. 그 예정보다 석 달 빨리 갖다 주니까 폴란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폴란드가 참 2차 전쟁, 2차 대전 때 참 뼈아픈 나라 아닙니까? 독일 있고 러시아 있고 그 사이에 폴란드가 있어가지고 독일이 쳐들어가고 러시아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한 그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이 푸틴한테 또 거의 뭐 피살당했다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폴란드가 참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푸틴에 대해서 적개심이 아주 강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K2에 지금 가는 게 2026년까지만 해도 요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180대 되겠군요. 총 1000대를 가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500대,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 국내 320대, 820대.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노르웨이는 54대였거든. 54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생산해서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현대로템은 K2 전차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방사주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좀 난리 났는 게 사우디 영상을 보니까 어호 천무가 있는 겁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전방을 천무가 뒤에 천낭 이게 다련장 로켓이죠. 이거는 한화 에어로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거죠. 천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무가 여기 없나요? 참 홈페이지 요란하게 했네요. 왜 이렇게 도대체 이게 K9 자주포고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네, 아이고 홈페이지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냥 천무를 바로 찾겠습니다. 천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미지로 가볼까요? 네, 요겁니다. 요거. 다련장 요겁니다. 트럭 뒤에 로켓 발사대가 12개죠. 12문. 12문이죠. 미국의 하이마스는 6문이거든요. 전문이가 한 발에 집속탄까지 넣어버리면요. 한 발에 축구장 3개. 축구장 3개가 초토화되는 집속탄을 넣으면요.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이게 사우디에 있어가지고, 저거 언제 수출했지? 수출했다는 얘기 없었는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현궁이라고 있습니다. 현궁. 이게 또 예멘 내전에 나와가지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제벌린보다 더 낫다. 원래 사우디가 미국 제벌린을 많이 수입했는데 요즘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현군했는데 이게 더 싸고 좋더라. 이게 또 예멘 내전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 가니까 또 LIG 넥스원에서 하는 미사일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쾌속정에 한 4천만 원짜리 미사일이 다 하나씩 달려있는데 이게 LRG에서 수출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다 있지? 네, 무기 특성은 이렇습니다. 계약하고 공급하고 이런 게 잘 없고 이미 다 갖다 놓고 다 배치하고 한 2, 3년 후에 공급 계약했다. 이런 얘기 뒤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이미 중동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네, 우리나라가 개입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저게 지금 돈도 없고 한데, 미사일이 너무 러시아 미사일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또 경고를 날린 거죠. 너 자꾸 북한에 미사일 줘서 북한이 막 미사일 쏴대게 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푸틴한테 한번 급박을 준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 현대 롯데뿐만 아니라 방산주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LIG X1 같은 거는 주로 미사일 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롯데 같은 이제 우리 K2 전차,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무, 이런 것들, K9 자주포, 풍산은 뭐 150mm, 155mm 포탄, 총탄, 이런 기관 총탄 이런 것들인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웅님 발빠른 매매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변동성은 기회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빠질 때도 팔고 사고 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클 때 얘기입니다. 평소에 변동성이 별로 없을 때 하시면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클 때는 네, 그 변동성을 이용한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매사가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가지고 최선의 길을 지금 이 순간도 참고로 보면서 최선의 길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팍 튀었잖아요. 그럼 내가 하이드로 천주가 있어. 그러면 한 여기 정도 한 500주 정도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걸어 놓는데 체결되면 좋고 예를 들어 45,000원 걸어 놨는데 체결됐어? 그럼 지금 또 다시 사놓으면 되죠. 지금 500주 사놓으면.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 앞에 우리 이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매물대 있네. 그럼 한 앞에 매물대 정도 해가지고 아니면 앞에 매물대 정도 해서 위에 한번 걸어놨다가 네, 천주인데 천주 다 한번 살뜰려서 못하니까 한 500주 정도라도 네, 걸어놨다가 체결되면 또 떨어지면 또 사주고 이런 것도 해보실 수가 있다. 변동성이 클 때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기회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출발이 참 애매하게 출발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257억, 19분 전에 비해서 129억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 외국인들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그래서 0.3% 큰 변화가 없습니다. 코스피는요. 코스닥은요.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별 변화가 없어요. 아까보다 19분 전에 비해서 44억 순매도가 늘었다. 그 외 투신이 한 12억 늘었고요. 사모펀드가 한 19억 늘었네요. 별다른 변화 없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작은 변화에도 지수가 이렇게 오늘도 역시 외국인 움직임이랑 코스닥은 딱 그대로 코스닥 지수 움직임이랑 외국인 움직임이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움직임에 따라 시장 흐름이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뭐 항상 우리는 마음에 외국인이 팔 것 같으면 개장 초반에 쫙 팔아주면 5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오늘처럼 애매하게 출발하니까 참 애매하네요 정말. 특히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제 방송 마치고 10시 반, 11시부터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흐름으로 봐서는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이렇게 매수할 때 올라가는 반응보다는 조금 느낌상 좀 외국인이 매도할 때 밀리는 게 좀 더 빠른 반응이 나타난다. 시장은 여전히 심리적 불안감이 크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경험으로 우리 애청자님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변동성은 기회다 하는 겁니다. 오르든 빠지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처럼 빠질 때 망연자실하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한 1000주 중에 한 500주라도 팔고 다시 사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해보셔야 한다 하는 거고요. 절대 우리는 항상 방심하면 안 되고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큰 손실은 수익이 많이 났을 때부터 출발합니다. 뿌리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있습니다. 내가 방심하다가 그때는 좀 방만해가지고 전에는 기업 공부를 좀 꼼꼼히 하고 종목을 샀다가 그때는 좀 수익이 나면 옆에 누가 뭐 좋다더라 하면 또 금세 사보는. 근데 그 주식이 결정적인 손실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시고 잘 지키는데 집중하시고 변동성은 기회다. 빠지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는 날 손실만 계산하고 망연자실하게 있지 말고 내가 이것도 한번 팔아서 더 밀리면 다시 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한번 변동성이 클 때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피셔맨님. 하리어리도 그렇고,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어떤 심리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더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또 변동성이 큰 게 세계적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엊그제 10%씩 빠지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얼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하루에 10%라는 게 엄청 큰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코로나 이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주식시장 들어오면서 밈 주식 막 이런 것도 난리가 났잖아요. 예전에 없던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좀 과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 좀 과하게 빠지는. 아무래도 젊은 혈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에코프로가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하네요. 에코프로가 20선에서 잡아주는데 말씀드린 에코프로는 지금 자회사 내용으로 볼 때는 맥없이 꼬꾸라질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건 알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서 서서히 연착륙 해가면서 어느 순간 자리 잡겠죠. 이런 흐름인데 오늘 에코프로는 어떤 시장의 지지력으로는 좀 역할을 할 것 같고 일단 방산주들이 오늘 좀 힘내주고요. 또 자동차가 오늘 좀 힘내주고 있어서 자동차는 코스피를 잡아주고 있어서 나름 오름 힘싸움을 해볼만 하다. 힘싸움을 해볼만 하다. 양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이 달려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9시 38분부터 다시 코스닥 시장 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쭉 밀리는데 결국 외국인의 동향을 계속 좀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하지만 나름 양시장이 버틸 만한 끈덕지는 있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참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래서 좀 LNF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내용은 지금 장중에는 알 수 없지만 LNF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요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타나면 아마 LNF로 지금 또 공매도가 등장하지 않느냐. 그런 공매도는
이번에 5억 달러이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LNF를 팔아서 코스닥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늘어나더라도 그 LNF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숫자 자체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 BM은요, 지금 전환사채 발행 중이라 하는데 외국인 되도록이면 국내인 위주로 하십시오. 외국인 있는 거 하지 말고. 참,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냉전이라기보다 그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시대처럼 이제 시진핑 또 이제 푸틴 저런 사람들이 하지. 아무튼 우리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노인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들이 흘린다고. 네,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시대가 또 원래 인류가 항상 이렇게 싸우고 살아왔는데 그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물밑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막 러시아가 공급해준 미사일제를 쏴대는 것도 미국을 이제 흐트러뜨리려고 저런 거고, 뭐 러시아 극동 함대도 한반도 주변 일본 해역에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항공모함 두 척이 이 구단선까지, 그 중국이 주장하는 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 괌부터거든요. 괌. 여기가 중국이 내해라고 전한 구단선입니다. 구단선. 여기까지 이번에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가서 훈련을 했다 했는데 미국은 피식 웃고 말았다. 그 디젤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14일을 여기서 훈련을 했다 그러는데요. 왔다 갔다 빼면 한 7일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너무 후져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만약 진출을 했다. 항공모함이 여기 가 있는데 후속하는 네, 디젤 싣고 오는 보급함을 격침시켜버리면 그 큰 항공모함이 여기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어쨌거나 중국은 이게 다 중국 내해다. 이번에 그래 중국하고 베트남하고도 굉장히 지금 싸움이 붙을 상황인 게 베트남이 있으면 중국이 여기까지 다 내해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로 금지. 내 바다에서는 이제 고기 잡지 마. 이래가 지금 베트남이 또 발끈하고 있다는데요. 수단도 내전이 벌어지고 이제 각 군데서 다 싸움이 붙을 상황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 앞바다를 중국이 내 바다라고 해서 어로 금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참. 그래서 이 방산주들은 결론적으로 방산주들은 계속 눈여겨볼,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요 방산주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도 올해는 2차 전지,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한 2, 3년 불황이 온다더라. 2차 전지,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엔터,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자동차까지 이 정도 업종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신다면 상대적으로 깨져도 덜 깨지고 먹어도 덜 먹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구단선을 주장해버려가지고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90%를 페르시아면에서 갖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당장 원유가 끊겨가지고 꼼짝을 못하죠. 우리 수출도 한 40%가 그 항로로 나가는데 꼼짝을 못하죠. 우리나라는 치명타가 됩니다. 좀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외국인들이 다시 코스닥 시장에 순매도가 줄어듭니다. 9시 46분인데요. 자, 수급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분 지났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을 정말 좀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출발을 좀 외국인이 애매하게 해가지고
장중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코스피부터 보면요. 외국인들이 400억, 아까 12분 전보다 143억 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렸네. 0.5%.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해서 코스피는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자동차가 얼마나 힘을 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닥은요. 아까 12분 전에 비해서 오후 306억 더 팔았네요. 좀 팔았습니다. 팔다 보니까 한 번 더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0.5% 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애매하네요. 이게 이제 남은 판단은 외국인이 그동안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외국인 동향들은요. 아시겠지만 개장 초에 저희 방송할 때 쭉 판 다음에 해서 오후 2시 이후에 줄이든지 관망하든지 뭐 대체로 이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개장 초반에 애매하게 이렇게 돼서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가 만약에 순매수로 돌아서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순매수로 돌아왔으면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러다가 순매도를 확대하면 타격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판단이 힘든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제가 뭐 개장 전에 국유화 이런 걸로 분석해 드렸듯이 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요. 에코프로 LNF는 또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 정도 갈수록 좀 하락 종목이 늘어나네 코스닥이. 지금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금양까지 겹쳐가지고 말이죠. 더더욱 좀 분위기가 네, 거시기합니다. 2차전 이제 서부장들도 갈수록 조금 분위기가 더 무거워지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려서 더 드리지는 않을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주식들이죠. 레이크 머티리얼 근데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가 회사 그 사업 보고서를 참 깔끔하게 잘 씁니다. 이런 회사들은 회사가 어떤 경영인이 그림을 그리는지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보고서도 보면요. 한심한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사업 보고서를 참 깔끔하게 쓰는 제가 늘 기업들 사업 보고서 읽어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회사는 좀 체계가 있구나. 그런 걸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빛을 보네요. 제 리포트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최근에 설명 여러 번 좀 드려가지고요. 게임주는 뭐 혼조권입니다. 엔터도 혼조권입니다. 루트로니가 오늘 경영권 매각설 때문에 상승세고요. 조선 그래도 조선이 오늘 좀 플러스고 포스코 그다음에 방산주들이 오늘 가장 좀 돋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무기 이런 거는 그러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 무기들이 이미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건설은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 한미글로벌도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아침에 잠시 반짝했던 것 같군요. 네, 그 다음에 네, 중국 관련주도 그렇고요.
바이오들도 혼조권입니다. 자동차는 강세고요. 다올투자증권이 한강, 이건 웬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뭐 다올투자증권 혹시 여러분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다올투자증권이 뜬금없이 한가인가요? 정사람님, 그 다음에 에브리님, CJ가 한가입니까? CJ? 네. 이 뭡니까? CJ 뭐 뉴스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글쎄요. 저도 CJ는 금시초문인데. 그 다음에 가스주들이, 한가금 가스들이 그동안 이상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가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회사가 있네요. 제가 가스 회사를 잘 몰라서 가스가 무슨 회사가 있나요? 그동안 뭐 가스주들이 이상하게 주가가 좀 인위적으로 이상하게 올랐잖아요. 그 후유증 아닐까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좀 평소답지 않은 흐름들이 있군요. CJ 같은 주식도 그렇고요. 가스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평소 같지 않는 종목도 흐름이 있네요. 다올투자증권도 한가를 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침 방송 마치고 한번 좀 살펴본 후에 장중 속보로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방송까지 합치면 수목금이 방송이 없는데요. 제가 미리 그동안 제가 이 카페를 들어보시면 제가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하루도 쉬지 않고 휴가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뭐 제 생일도 있고 해가지고 좀 쉬기로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좀 많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목금은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방송하고 수목금은 방송이 없다 미리 공지해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하 대표가 전화에 그동안 너무 쉼 없이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이거 해가지고 좀 번아웃 됐겠구나. 이번에 좀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힘을 좀 북돋아 와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혹시 이제 방송이 없구나. 데일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 제자리 그럼 잠시 쉬고 있구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 뒷방님 우리는 서로 아시잖아요. 근데 나이 먹는 게 싫은데 말이죠. 또 그렇게 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파네요. 자, 지금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아침에 오늘 평소답지 않게 애매하게 출발하더니 점점 매도를 늘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늘리면 시장이 영향을 좀 크게 받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쾅 팔고 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애매하게 계속 이제 봐야 되겠는데 꼴이 꾸준히 늘 것 같네요. 이게 시장에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동향들을 계속 좀 보시고 그 속에 그래도 에코프로와 자동차라는 좀 버팀목이 나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밀리지도 않을 거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장중에 수급 동향을 보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 속보회를 통해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만 방송이 있다. 그리고 주 후반에 데일리가 안 올라올 수도 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많은 격려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아티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